네, 오늘은 교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는 수능과 관련돼서 저희가 2주 정도, 2번 정도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병원 좀 다니느냐고 영상을 업로드 못했고, 두 번째는 어저께 성적표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성적표를 바탕으로 성적표 읽는 방법까지 저희가 설명을 해서 한꺼번에 오늘 강의를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교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학생부 내신 성적 중심으로 뽑는 걸 저희가 교과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뭐 6.3등급 이렇게 말하는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름은 학교장 추천이나 혹은 뭐 지역 균형 혹은 뭐 지역 인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요거의 최고의 특징은 이게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번에 모의고사 성적표 읽는 거에 있어서 백분위도 있었고요. 최저학력을 볼 수 있는 등급도 있었고요. 표준점수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는 최저학력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량평가라는 뜻은요. 그래서 요게 한꺼번에 반영되는 요소가 될 거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떻게 시험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을 보는 시험 그 과목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보는 시험 과목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요거 동그라미 친 게 이제 반영되는 과목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동그라미가 되게 많죠. 동그라미 자체도 되게 많거니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게 되면 제가 10번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제 10번 중에 한 번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못 봤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잘 본 학생들에게는 좀 맥빠지는 일이지만 잘 봤다고 좋아할 것도 없는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의 제가 보기엔 한 80과목 정도 이상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잘 봤다고 못 봤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니까 댁에서도 좀 학생들한테 좀 화이팅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적표 어저께 이런 거 받으셨죠? 요거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일주일에 운영되는 단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일주일에 4시간 들어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에는 단위수가 곱해져서 성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는 곱하기 1 해주고 4시간짜리는 곱하기 4 해주기 때문에 단위수가 높은 과목을 잘 볼수록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저거는 단위수를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받으신 성적표에는 요거만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 아직 이거 안 봤고요. 수행평가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는 요거만 나왔죠. 요거는 정말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받았나 라는 뜻이고요. 몇 퍼센트가 반영이 되는지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30% 반영된다고 써 있네요. 근데 요번 성적표 아마 여기는 없을 거고요. 기말고사 때 성적표를 받아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이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마 성적표가 나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으신 거는 왜 이거밖에 없지? 이거는 당연하게 이거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걸 보여드리면은요, 이제 요게 나와 있죠. 요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뭘 의미하냐? 이 친구는 앞에 거 다 반영 비율을 했을 때 성적이 88.03점이 된대요. 아까 뭐 중간고사 30, 기말 30, 수행 40 했을 때 88.03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원점에서 88점. 우리가 받아본 성적표 아마 이게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안 나와 있을 거고요. 왜?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기말고사 때 한꺼번에 이렇게 배부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석차 등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간과 기말이 아직 픽스가 안 돼, 수행과 기말이 픽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거만 나와 있죠. 요거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플러스 기말 플러스 수행을 다 합쳤을 때 얘는 몇 등급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빈칸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등수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저 등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학생이 몇 등급 정도 받았나 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단 중간고사에 한해서 요걸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반영 비율이 되어 있죠. 저희가 지금 1학년 학생들의 총 인원수가 155명이에요. 그래서 1등급은 4%까지인데 6등까지, 이건 반올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11%, 즉 요거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1등부터 6등까지는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7등부터 17등까지는 2등급, 18등부터 36등까지는 3등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비록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중간고사로 환산하게 되면은 우리 학생이 몇 등급 정도 나왔구나 라고 한번 추정은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할 수 있는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요건데요. 이겁니다. 자, 이 과목은 수강생들의 평균이 57점, 45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요거는 큰 문제 없는 건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거는 저희가 학종에서 보는 건데요. 이 표준 편차라는 거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설명은 드릴게요. 자, 똑같이 평균이 50점인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응시자 수는 3명이에요. 만약에 이걸 편의상 그냥 국어라고 할게요. 요거는 뭐 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국어는 3명이 받는데 평균이 50점. 수학도 3명이 받는데 50점.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10점, 50점, 90점 맞아서 평균이 50점이 나왔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45점, 50점, 55점 맞아서 평균이 50점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지. 1등이랑 꼴찌랑. 이건 1등이랑 꼴찌랑 다닥다닥 붙어 있죠. 즉 평균과 가깝게 모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왼쪽 거는 평균과 멀리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평균을 사이에 두고 많이 떨어질수록 이게 크게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평균을 사이에 두고 평균과 가깝게 나오게 되면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점 평균 과목에서 100점 맞은 거랑 90점 평균 과목에서 100점 맞은 거랑 뭐가 더 잘했을까요? 야, 이 왼쪽 거는 평균이 50점인데 100점을 맞았다는 얘기는 어려운데 100점 맞았지 너. 잘했네. 오른쪽은 야, 인마 얼마나 쉬웠으면은 90점이 평균인데 너 거기서 100점 맞았니? 그래서 너가 더 잘했어. 라고 하면은 학종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물론 거기 표준편차가 들어가는 건데 평균이 90점이에요. 근데 표준편차가 5다 라고 하게 되면은 90점을 사이에 두고 학생들이 옴닥옴닥 다 모여있는 거예요. 고로 이 학교는 성적이 좋은 일반고가 아니라 특목고쯤 되겠구나. 왜? 90점에서 옴닥옴닥 모였으니까. 근데 이 학교는 평균이 50점이야. 표준편차가 20이야. 그 50점을 사이에 두고 학생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보기보다는 학생들의 성적이 좀 많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 이거 일반고지. 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가 우수하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 표준 편차를 통해서 학교의 레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제가 만든 자료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설명을 말씀으로 드릴게요. 표준 편차가 대의외고, 대원외고 같은 특목고 있죠. 그 특목고는 표준 편차가 평균이 한 90점에 표준 편차가 한 5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90점을 사이에 두고 5점에 몰려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사고는 80점의 표준 편차가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모여있어로 뜻이고요. 평균을 사이에 두고, 아이고, 좀 펜이 좀 빗나갔네요. 평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모여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얘는 평균을 사이에 두고 무슨 뜻이라고 했죠? 좀 벌어져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 학교를 포함한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는요, 평균이 한 60점대가 나오고요. 표준 편차가 20에서 30 나옵니다. 그러면은 평균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저희가 뭐 어떻게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형에서 학교의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좀 레벨? 뭐 레벨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요. 그런 걸 반영할 때 쓰는 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형에서는 표준 편차가 큰 의미가 없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설명을 이제 다 드린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요. 단위수가 될 거고요. 지금은 요거만 나갔고요. 기말에는 얘네들이 포함이 돼서 반영 비율을 다 합친 다음에 요 점수가 나올 거고요. 요거는 요런 형식을 통해서 성취도 A, B, C, D, E로 나오고요. 3등급인데 148명 중에 31등 했구나 라는 뜻이고요. 우리 학교는 평균이 72점인데 표준 편차가 15.3이라서 편차는 조금 큰 편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성적표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요거는 2학년부터 생기는 과목인데요. 진로 과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진로 과목은 제가 지금 2학년 거 성적표를 얻어오지 못해서 요걸로 제가 띄워드리는데요.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요. 심화 국어는 진로 과목이에요.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A, B, C로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건 뭘 의미하냐? 평균이 87.1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 너는 100점 맞았구나 라는 뜻이고요. 진로 과목은 A, B, C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A, B, C, D, E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A, B, C, D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뜻이냐? 87점에서 평균이 80점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A 받은 학생들의 비중은 78.8%입니다. B 받은 학생들은 21.3%입니다. C 받은 학생들은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통해서 이 과목은 되게 소프트하게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구나, 즉 많이 어려웠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평균이 87점인데 만약에 80점까지가 이거든요. 82점 받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87점이 평균인데 넌 82점밖에 못 받았니? 그럼 공부 별로 안 했구나. A는 받았지만 A 받은 애들이 78%나 되는데 넌 82점이니까 끝자락으로 A 받았지. 너 공부 되게 안 했구나 라고 읽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문제 탐구하면 뭘까요? 사회문제 탐구는 81점이 평균인데 너 99점 받았네. 일단 점수는 좋아. 자, 니네 거 시스템 볼게. A 받은 애들은 58%. 아까보다 좀 어려웠네. B 받은 학생들이 34%. C 받은 학생들이 6.7%. 그래서 넌 A를 받았구나 라는 뜻이고요. 요걸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 99점을 받았죠.
그러면은 A 받은 애가 58%밖에 안 되는데 아까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평균도 내려갔죠. 근데 99점 받았으면은 너는 사회문제 탐구를 제법 열심히 잘했구나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겠네요. 84점인데 평균이 91점 받았어요. A가 73%나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뭐 많이 잘 본 건 아니네 라고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A 받은 과목이 A 받은 학생이 52%, B 받은 학생이 36%, C가 10%나 되네요. 요거는 제법 어려웠던 과목이에요. 평균도 78점이 나왔고요. 근데 97점 받았으면 야, 넌 요거는 제법 했구나 라고 요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학생들이 2학년 돼서 진로 과목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본 게 요거네요. 아까 좀 제가 잘못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왼쪽 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평균이 되게 높고 편차가 작죠. 이 얘기는 평균 사이에 두고 옴닥옴닥 모여 있어요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여기 아마 이게 하나고였을 거예요. 이게 하나고, 요거 하나고. 하나고에서는 평균이 아까보다 좀 떨어졌죠. 이 왼쪽이 대원여고였는데 평균은 조금 떨어졌고 표준 편차는 약간 커졌죠. 커질수록 좀 점점점 평균에서 벌어진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우리 학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60점, 70점대가 나오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커진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자, 저희가 항상 신경 써서 들어보셔야 될 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라는 게 있는데 정량평가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량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숫자로. 2.7등급, 2.8등급 누가 잘했어? 너 윈이라고 하는 게 정량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량으로 하는 거고 정성평가라는 거는요. 이 평가자가 그 수치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고의 3등급과 일반고의 2.8등급 비교했을 때 일단 정량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좋은 거죠. 하지만 정성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야 외고애가 일반고보다 좀 잘하지 않을까? 그렇지 얘가 좀 우수할 것 같아. 있는 숫자에다가 평가자가 그 의미를 부여했죠. 요거 우리가 정성평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고한테 이기는 방법은 이거 하면 이길 수 있겠죠. 얘가 잘했으니까. 하지만 외고 학생들은 이거 하게 되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요겁니다. 동일한 학생이 이거 보셨을 때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3등급 그럼 평균이 2등급이 나오겠죠. 근데 B 학생은 1학년 때는 공부 좀 안 했네요. 1학년 때 3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 3학년 때 열심히 했죠. 하지만 이 친구들 평균은 2등급. 그러면 정량평가로 하면 2등급 대 2등급 똑같다라고 하는데 정성평가는 뭐냐? 이 숫자에다가 저희가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씀드렸죠. 야, 너 1학년 때 1등급 했구나. 자식 공부 잘했네. 근데 너 2학년 때 왜 떨어졌지? 야, 인마 3학년 때는 성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네. 근데 야, 넌 1학년 때는 비록 3등급에서 시작했지만 2학년 때는 2등급. 3학년 때 야,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자식 기특하네. 지금 제가 기특하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정성평가에서는 이 친구가 더 잘했다고 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자료에다가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어느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유리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특목고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유리한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정성평가, 정량평가인데 교과 전형은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서를 나중에 3학년 때 쓸 때 안전과 소신과 상향, 학생들이 상향을 우주상향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쓰는 순간에 이제 우주선 타고 머리 날아가고 기분 되게 좋은 전형이지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거꾸로. 안전 전형은 꼭 붙어야 되는 거죠. 그 안전 전형은 변수가 있으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변수가 없어야 되겠죠. 반대로 상향 지원은 있는 것 갖고 하면 안 되고 변수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교과 전형으로 이거를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전하게. 왜? 2.4등급, 작년에 2.47등급이 붙었대요. 근데 우리 친구 2.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쓰게 되면 확률이 되게 높은 거겠죠. 하지만 작년에 2.3이 컷이었는데, 물론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요.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우리 학생 2.4였어요. 그럼 그냥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무슨 변수가 붙어야 되겠네. 스펙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변수가 달라붙는 경우는 상향으로 하고요. 변수가 없는 교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전형으로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전형은 저희가 교과 전형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소신과 상향은 학생부 종합형이나 면접이나 이런 변수가 달라붙어 있는 거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학종과 비교해 봤을 때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2,370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일반고 66%, 한 3분의 2 정도가 일반고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특성화 학생들은 대학을 안 간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전형으로 가도 다른 전형으로 가게 됐으니까. 그러면 특성화를 빼볼게요. 특성화를 빼보면은 489개가 마이너스 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특성화를 뺐을 때 일반고의 비율은 83.6%가 나온대요. 그리고 비일반고의 비율은 16.4%가 나오겠네요. 사실 자공고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거리가 아니라 자공고도 사실 1, 2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잘랐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셨을 때 마이스터고도 제외를 해야 되거든요. 특목고에 들어있는 마이스터교. 그러면은 특목고에 들어있는 마이스터교를 제외했을 때 일반계 학교의 비율은 점점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86%가 일반계고 14%가 비일반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86대 14라는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숫자를 한번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6대 14인데 학생부 종합형 붙는 거 11개 상위학과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4% 비율이 86대 14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86대 1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 한번 보실래요? 서울대는 일반 학생이 붙는 경우가 28%밖에 안 되고요. 특목고 학생이 붙는 경우가 71%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봤을 일반 전형이 학종이에요. 일반 전형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특목고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비일반고가.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요게 평균이죠. 그럼 주요 11개 대학은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비일반고에서 들어가더라라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한테 약간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교과 전형을 한번 볼게요. 86대 14를 선을 걷을 때 교과 전형에서는 압도적으로 일반계 학생들의 비율이 평균보다 오히려 더 좋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일반고에겐 좀 다소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저의 압박이 달라붙죠. 최저를 못 맞추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작년 건데요. 최저를 거의 다 보죠.
근데 교과형은 최저를 다 보는데 보시면은 종합전형은 최저를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학생들이 종합전형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종합전형은 주요 11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일반계 학생들 같은 경우 보고서 같은 거 참 잘 써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요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이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전형은 얼추 봤을 때 일반계 학생들끼리 부딪혀서 좀 좋게 갈 수 있지만 무슨 문제가 있다? 최저가 달라붙어서 좀 안 맞지는 않더라.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요.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분 기하에 밀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수학으로 최저 맞추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교과형의 치명적인 단점은 우리끼리 일반계끼리 싸울 확률이 높아서 합격 확률이 다소 높기도 하지만 학종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높은 거 알 수 있죠.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는 정성평가로 특목고 애들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정량평가로 일반계 애들이 많이 들어갔구나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저희가 점수 계산을 할 때 되게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 방법으로 하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다 계산해 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너 몇 등급이니? 라고 그러면 저는 뭐 4.3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4.3등급이라는 내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신이고요. 학교별로 들어가는 과목이 있고 빠지는 과목이 있고 가산점이 있고 막 등등등 그래서 학교별로 성적이 다 달라요. 이거 다 지금 똑같은 학생인데 이 학생은 서울대 내신으로 4.29등급이 나오고요. 국민대 내신으로는 4.41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내신은 4.16, 다 다르죠, 점수가. 그리고 동국대학교 점수는 3.7점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너 숙대 내신은 얼마니? 저는 4.13입니다. 동국대는 얼마? 2.7입니다. 이게 저희가 너무 헷갈리니까 너 내신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4.2등급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4.2등급이라는 내신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이는 학교 하나도 없고 학교별로 환산하게 되면은 다 다르게 나오더라. 요거는 누가 하냐? 담임쌤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3학년 때 담임쌤이 다 알아서 계산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을 드리면은요. 교과는 예측 가능해요. 작년에 몇 점이었고 올해 몇 점이었으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예측 가능하지만 문제는 뭐다? 최저 같은 게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장점은 일반고에게는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계산이 섭니다. 작년에 몇 등급, 올해는 몇 등급,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내신 성적에 대해 과도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요. 최저의 압박. 그리고 상위과에서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여기 요즘에 좀 문제인데 요거 좀 들어갑니다. 비교과라는 건 저희가 말하는 스펙인데요. 요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학종편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요거 보시고 학생들이 어저께 받은 성적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 발음이 좀 세기는 세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저번에 못 올렸던 거 우리는 수능을 왜 봐야 되는가 두 번째 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제때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